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동성입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계절, 그리고 마주인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 제주 경마공원에 왔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제 뒤에 말 동상이 보일까요? 이 말이 제주말인데 레클리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이 동상이 미국 전역에 6개가 설치가 됐고요. Near the grounds of the National Museum of the Marine Corps, the curtain dropped to reveal Sergeant Reckless. 60 years ago, she was a real-life warhorse. 미국 100대 영웅에 선정이 됐습니다. 자, 제주마가 어떻게 지구 반대편에 미국까지 가서 이렇게 슈퍼 영웅이 됐는지, 그에 얽힌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The fact that Marines could depend on the horse to do the resupply routes, that means it wasn't just a horse to them. It was somebody that they were in the fight with. 자, 저와 함께 재미있게 이야기를 채워주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아, 이렇게 저 세 분 딱 계시니까 제가 든든합니다. 네, 각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마사회 제주목장 동물병원에서 말을 진료하고 있는 김아람 수의사라고 합니다. 아, 김아람 반갑습니다. 수의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고장 제주에서 천연기념물 347호 제주말 혈통 보존하고 제주마가 한 6천 마리 정도 있거든요. 네. 그 6천 마리에 대한 혈통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축산생명연구원 원장 김대철입니다. 아, 진짜. 오늘 이렇게 네네. 좋은 날씨에 네. 한국 전쟁 영웅 레크레스와 그리고 제주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청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때는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당시 17살이던 이 형문군에게는 아침에라는 암말 한 마리가 있었는데요. 데뷔를 준비하던 예비 경주마였는데 어미가 제주마였습니다. 형문에겐 지뢰사고로 다리를 다친 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이에게 의족을 해주려면 큰 돈이 필요했었는데요. 당시에 마필 수송용 군마를 구하던 미 해병 중위에게서 말을 팔라는 제안을 받습니다. 자, 아끼던 말이지만 어쩌겠습니까? 이 누나의 의족을 해주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당시에 250달러에 팔게 됩니다. 자, 당시에 250달러면은 돈 값어치가 얼마나 될까요? 미 해병 피터슨 중위가 구입하려고 했을 때 그 당시가 1952년이니까 그때 이제 쌀 한 가마니로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쌀 한 가마니 가격이 500원이 안 돼요. 500원이. 네. 근데 지금 얼마예요? 지금 20만 원이 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250달러면 그래서 최소 한 수백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죠. 수천만 원 이 수천만 차이가 원. 되지 않았을까. 사실 그때는 뭐 1달러, 2달러만 있어도 상당히 그렇죠, 많은 예. 걸 살 수 있는 그런 돈이었을 텐데. 미국기를 쫓아다니며 조건의 기부미를 외쳤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가 발전돼 가지고 네. 250달러 하면 뭐 그냥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 어려웠잖아요. 나라. 그렇죠. 250달러면 아주 큰 돈입니다. 아주 큰 돈이죠. 예. 네. 자, 한국 전쟁에 참전한 미군도 사실 한국 지형에 녹록지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산악지대가 많잖아요. 무거운 무기를 날라야 하는데 차량 진입도 어렵고
사실 1950년도에는 자동차가 교통의 일반 운송 수단이 아니었잖아요. 소나 말이 거의 운송 수단이었고 제가 봤을 때는 산악 지형이었고 소는 좀 느리고 말은 또 민첩하고 네. 빠르고 또 영리하고 해서 그 제주마를 활용하지 않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말을 훈련시켜서요.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일을 그 위험한 일을 대신 시키게 됩니다. 자, 포탄 운반 임무를 맡은 아침에는 레클리스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는데요. 근데 이 레클리스는 떡잎부터 남달라 봅니다. 한 번, 두 번만 왔다 가면은 본인이 혼자서 이렇게 그 전쟁터에 다니면서 포탄을 운반해 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말은 그 다른 동물보다는 조금 기억력은 좋은 네.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훈련을 잘 받는다면은 그 루틴을 지킬 수 있기는 합니다. We hear about on-the-job training. This was the epitome of it. Literally, this horse was trained to lie down under fire, to protect itself, it knew how to avoid obstacles and barbed wire. And truly, after just a couple of show and tell on the fly routes, the horse would do it by herself. 그런데 사람 없이 그렇게 산을 혼자서 오르내리는 정도라면은 상당히 기억력이 좋고 그 사람에 대한 수능력도 좀 뛰어난 말이 아닐까 그런 추측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놓으면은 자기 집 막사는 정말 말들이 잘 찾아가잖아요. 네, 돌아가는 본능은 있지만 올라갔다가 내려온 걸 훈련해서 스스로 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뛰어난 똑똑한 아이였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근데요. 한국 전쟁 막바지인 1953년 3월 26일 경기도 연천군 일대에서 미군과 중공군의 치열한 5일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53년 저희가 휴전이 7월 27일이거든요. 네네. 휴전하기 몇 달 전입니다. 그죠. 아니면 막바지네요. 그때 네. 38선을 사이에 두고 동부전선과 서부전선이 있었는데 특히 서부전선 지금 경기도 연천 지역인데요. 그때 중공군 124단과 네. 미국 제1사단 오연대가 이제 서로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네. 일명 네바다 전투라고 하는데, 근데 이 초소가 이제 두 군데가 있었어요. 레노 초소와 베가스 초소라고 있는데 3월 26일부터 5일간 전투가 있었는데 네. 첫날은 미군이 좀 밀립니다. 네. 초소 두 군데를 다 뺏겨버립니다. 다 뺏겼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날 이제 미군이 진격을 하잖아요. 찾아와야 되는데 그 네바다 그 전초를 탈환하는 과정에서 이 네클리스라는 이 말이 탄약을 운반하고 네. 사람도 운반하고 수송 역할을 전부 다 담당한 겁니다. 여기에서 레클리스가 엄청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이날 레클리스가요, 탄약 보급소에서 산 정상까지의 거리가 56km의 거리인데 무려 하루 동안에 51회나 왕복을 하고요. 레클리스가 운반한 탄약이 무게로 따지면 4톤이 넘는 탄약을 운반을 하게 됩니다. 포탄이 쏟아지는 전쟁터 한복판을 그것도 혼자서 해낸 겁니다. 이게 레클리스가 대단한 거 아닌가요, 이게? 네. 네, 사실 뭐 네클리스가 그렇게 큰 말이 아니거든요. 네. 굉장히 말은 또 민감해요. 그렇죠. 근데 얼마나 주변이 시끄러웠을 겁니까? 근데 그걸 다 감내하면서 이렇게 포탄을 운반하고 그 전쟁통에서 그렇게 역할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사람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이제 마주라 정말 말이 정말 큰 소리에 예민한 걸 아는데 수의사님, 네, 김 선생님께서는 이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레클리스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네, 뭐 마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말이 되게 겁이 많고 네. 되게 사소한 그 소음에도 깜짝 놀라고 도망가는 그런 동물인데 그 경주마는 이제 더러블의 품종은 주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에 네. 반해서 제주마는 그에 비해서는 성격이 훨씬 좀 무던한 성격이어서 그런 큰 포탄 소리나 그런 것들에 비교적 조금 적응이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야말로 좀 타고났네요. 전쟁 속에서 쓰이기에는 더러블렛보다는 제주마가 훨씬 더 적응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격전 끝에 미군은요 빼앗겼던 베가스 이 초소를 되찾고요. 이때 자, 이 전투로 중공군은 무려 1,300여 명의 사상자를 냈고요. 이때 미군도 118명이 전사했고 부상자가 800명 그리고 실종이 98명에 이르는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게 됩니다. 자, 격전 중에 레클리스도 2차례 부상을 입었는데요. 포탄 파편에 맞아서 왼쪽 눈 위 그리고 왼쪽 둔부가 다쳤습니다. 상처가 아물더라도 부상에 대한 공포 때문에 다시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하지만 레클리스는 치료를 받은 뒤에 바로 임무에 복귀합니다. 탄약만 운반한 게 아니고 사망한 병사의 시신이나 부상당한 병사들을 싣고 오기도 했고요. 통신선을 메고 통신선 구축을 돕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헌신적인데 미군들이 레클리스가 이뻐 보이지 않겠습니까? 당시의 병사들이 본인들이 입었던 방탄조끼를 벗어서 입혀줄 정도로 그렇게 레클리스를 이뻐하고 사랑했다고 합니다. 암갈색 몸에 하얀 얼굴을 한 네크리스가 말없이 총탄을 뚫고 생명과 같은 포탄을 날라주는 모습을 보고 모두가 감동해서 사기가 진작돼 적을 괴멸시키는 원동력이 됐다. 레클리스는 한국 전쟁에서 싸웠던 모든 해병이 말이었고 용맹한 활약으로 모두에게 사랑받았다. 근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거가 레클리스가 먹성이 그렇게 좋았나 봐요. 시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우리 해병 대원들이 먹는 전투 식량도 잘 먹고 또 맥주도 잘 먹고 또 심지어는 초콜릿까지 먹었다는데 말들이 이런 걸 먹습니까? 글쎄 말은 아시다시피 초식 동물이어서 풀을 주식으로 먹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뭐 간식으로는 뭐 달달한 거인 뭐 당근이나 뭐 사과, 각설탕 이런 거를 먹는데 그 사람이 먹는 그 식량이나 간식을 먹는 거를 저는 들은 바는 없으나 아무래도 좀 혹독한 전시 상황이다 보니까 좀 있을 수 없던 일이 또 일어난 게 아닐까 좀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레클리스는 우리 제주마의 탈을 쓴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휴전으로 드디어 이제 전쟁이 끝나고 prospects in Korea, we can at least rejoice that for all the men who are bearing the burden of this war. 미군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데요. 미국에 넘어갈 때 뭐 일화가 좀 있습니까? 1954년도에 레클리스가 네. 미 해병과 같이 미국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 문제가 좀 생겼거든요. 공식적으로 미 해군 해병 병사로 등록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가지 못할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네. 그 미국 잡지 그 더 세러데이 이브닝 포스트지 그 잡지에 네.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청원이 계속 빗발치게 돼요. By the time the Korean War 네. 미국에서 레클리스의 활약상이 알려지면서 레클리스를 무조건 데려와라. 미국으로 데려와야 된다라는 여론이 들끓었어요. When her Marines came home from Korea, Reckless came with them, and she lived out the remainder of her life at Camp Pendleton near San Diego. 그래서 레클리스는 전우들이 있는 아메리카, 미국 땅으로 가게 됩니다. 자, 1959년 8월 31일 레클리스의 하사 진급식이 열리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성대했느냐. 무려 1,700여 명의 전우들이 참석을 했고 미 해병대 사령관이 직접 계급장을 하사합니다. His honor, and a parade of 1,700 troops walked by to salute her. And after that, she moved over to Camp Pendleton. At Camp Pendleton, while Reckless was there, the commandant of the Marine Corps promoted her. There was a 19-gun salute in his honor. 자, 저는 뭐 자랑을 하자면은 가장 먼저 6.25 전쟁 때 38선을 넘어간 백골 부대 3사단
병장 출신입니다. 100골! 근데 두 분 혹시 군대 다녀오셨나요? 저는 방위 샀거든요. 그래서 상병으로 제대했는데 저보다 계급이 높습니다. 2단계 높고. 예, 우리 원장님은 네. 저는 이제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는데 병장. 작대기 4개. 네. 넥클리스가 네 선임입니다. 100골! 사실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넥클리스가 했던 그 일을 네. 우리 병사가 했다면 네네. 훨씬 더 높은 계급까지 올라가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듬해에 전역하는 넥클리스에게 미 해병대는 퇴직금으로 평생 먹을 사료와 축사를 제공했고요. 이거 부럽지 않습니까? 평생 먹거리와 집이 있으니까. 또 넥클리스는 전역에 세운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도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미 국방부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의 양국의 대통령 표창을 받습니다. 대단합니다. The standing division order for the 1st Marine Division was, this mare will never have anything on her back again but a blanket, so that she is through carrying anything. They bred the mare, and she foaled 2 little guys. One was named Fearless, and the other one Dauntless. (1968년) 넥클리스는 만 2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미 해병대는 역시나 최고의 예우로 장례를 치러줬고요. (1997년) 미국의 유명 잡지 라이프가 미국 100대 영웅을 선정하는데 세상에나 여기에 넥클리스가 선정이 됩니다.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 마틴 루터 킹 목사, 마더 테레사 이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넥클리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서 어머니의 고향 제주에 이렇게 동상과 기념관이 세워지는데요.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제주 넥클리스의 이야기였습니다. 1957년 전장의 대회를 인정받아 동물로서는 최초로 미 해병 화사가인 넥클리스. 우리나라에서는 기록이 없었을 거예요. 없을 것 같아요. 네. 넥클리스 말고 동물이 100대 영웅에 들어간 게 있나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없어요. 네. 70년 만에 54년도에 미국으로 건너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친정집에 70년 만에 온 겁니다. 미국 제주에서 영웅 넥클리스가 영원히 숨쉬길 기도합니다. 세 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주마가 제주에서 옛날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 거치면서 약 1000년에 가까운 이 세월을 제주마가 큰 역할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6.25 전쟁까지 한게 보면 제주마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넥클리스가 제주마라고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네. 제주마에 대해 후손이었고 우리 제주도의 보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넥클리스가 전시 상황은 얼마나 막 무섭고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근데 동물이 사람한테 그렇게 의지가 되고 이렇게 용기를 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고 또 사람도 그거에 맞게 또 충분한 치아를 해줬다는 게 굉장히 좀 훈훈한 스토리로 좀 다가왔습니다. 진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차로 가도 56km면은 꽤 가야 될 거리를 하루에 쉬운 한 번을 오가면서 나르는 포탄이 혼자
4톤의 포탄을 짊어지고 갔으니 그 미군들에게 얼마나 많은 힘을 주고 용기를 줬겠습니까? 그 전쟁 중에 레클리스가 그렇게 포탄 운반을 잘한 게 그 김형문 그 가족이 6.25 때 부산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물건을 하역하는 일을 레클리스가 담당하게 됩니다. 그 경험이 52년 네바다 전투에서 크게 작용한 거 아닌가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러네요. 먼저 선 훈련이 돼 있었네요. 우리 형문군의 그 집안에 짐을 옮겨줬던 그 역할이 포탄을 나르는 역할이 된 거네요. 자, 뭐 옛말에 뭐 그런 말 있죠. 사람이 태어나면은 서울로 보내고 말이 태어나면은 제주도로 보내라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김아람 수의사님은 어떤 계기로 제주까지 오셨는지. 이 직업을 택한 다음에 저는 말을 처음으로 본 좀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수의사라는 직업을 먼저 택했고. 첫인상은 막 너무 거대하고 무섭죠. 진짜 말 근육이 너무 많고 그래서 좀 제가 좀 쫄았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얘도 좀 저를 오히려 이렇게 무서워하는 듯이 막 눈을 굴리고 막 귀도 쫑긋쫑긋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처럼 좀 겁도 많나 싶어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 관심이 가게 됐고 그러다가 점점 좀 매력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은 우리 사람처럼 아파야 병원에 오나요? 어떻습니까? 저희 병원에 오는 케이스로는 이제 응급 상황인데 이제 뱃속에 이제 내장이 꼬인다든지 하는 산통이라는 질환이 생겼을 때가 가장 흔하고요. 기타 뭐 여러 가지 뭐 임신이라든지 뭐 유산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고온, 폐렴, 뭐 설사 뭐 모든 질환일 때 다 내원하게 됩니다. 더 러브릿하고 우리 제주모하고 아픈 부위가 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수의사는 아니지만 아주 체질이 강하고 질병이 강합니다. 저희 연구원에도 제주마가 한 180마리가 이제 있는데 1년 내내 밖에서 방목을 해요. 마음대로 뛰어서 돌아다닙니다. 하나도 아픈 말이 없어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강합니다. 근데 성격은 어때요? 성격은 얼핏 보면은 엄청 머리도 되게 크고 다리는 짧고 또 되게 통통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되게 귀엽다고 보통 말하거든요. 근데 귀엽다고 말하는 거에 비해서 성격은 전혀 다른 굉장히 까칠하고 고집이 센 성격입니다. 보통 고집이 아니고 한번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거는 끝까지 자기 고집을 관철하는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귀엽다고는 이제는 말을 못하겠다. 대부분의 말들은 더러브렉 같은 게 신발이라는 그 그렇죠. 편자를 하잖아요. 신발을 신어야 되죠. 제주만은 이제 발굽이 강하다 보니까 편자를 안 해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더러브렛이나 뭐 그런 말들은 이제 근육 질환,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걸리거든요. 인대가 손상된다든가. 근데 제주만은 한 번 뛰면 뭐 17살까지 제주 경마장에서 뛰는 말들도 있습니다. 아니 진짜 2살부터 뛰지만 사실 전성기는 3살, 4살, 5살. 이때 3년 말고는 6살 때부터는 벌써 이제 은퇴를 준비하거든요. 근데 제주만은 나이를 보면은 15살, 16살, 17살인데도 뛰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다른 말들은 이제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질병도 워낙에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은퇴하는 일이 생기는데 제주만은 워낙 튼튼하다 보니까 오히려 병원비가 안 든다고 하죠. 그 정도로 튼튼하고 건강하게 쭉 가다 보니까 저희 지금 경마장에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17세, 18세 말들이 정정하게 다 뛰고 있습니다. 자, 제주 하면 우리 말의 고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주에서 말을 기르게 된 시기가 언제부터일까요?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한참. 선사시대까지 가야 돼요. 유물로 이렇게 추정해 보면 석기시대 말부터 청동기 시대 그때쯤부터 이제 제주마가 제주에 이제 서식이 됐는데 제주마라고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고려 삼국시대 이래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 이때 제주에는 이제 제주마가 이게 사육이 됐습니다. 고려 때 1073년도에 제주의 명마가 조정에 진상되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950년 전에 몽고가 제주도에 들어와서 1276년도 몽고에서
대환마라고 합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생산된 말인데 그 말이 이제 제주 수산 성산평 지대에 160마리가 들어와요. 그때부터 계획적으로 제주는 이제 군마 생산 기지로 육성이 됩니다. 몽고가 한 100년 가까이 지배를 했잖아요. 네. 그 기간 내내 매해마다 제주에서 명마가 생산돼 가지고 조정과 그 원날에 이렇게 진상을 하게 됩니다. 아까 몽골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몽골족이 저 멀리 유라시아까지 제주마하고 똑같은 말을 타고 전역을 다 그냥 정복을 했잖아요. 그 말이 다 우리랑 제주마랑 비슷한 거죠? 예, 그렇죠. 네네네. 이제 말이라는 게 그 조선 시대 때나 고려 시대 때는 전쟁의 탱크 역할이 그렇죠. 병사도 중요하지만 네. 말이 몇 필이냐에 따라 중요했기 때문에 비행기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냥 그 역할을 전부 다 말이 한 겁니다. 네네. 그 제주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네. 좀 작다는 건데 그 과하마라고도 합니다. 과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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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과실나무 밑을 돌아다니는 말이라고 해서 작다는 뜻이죠. 작다. 근데 작으면서도 체질이 강건하고 질병 저항성이 좋기 때문에 그 지구력도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용으로 최적합니다. 또 이성계도 그렇게 말을 좋아했다면서요? 이하도 해군 때 제주도에 그 응상백이라는 말이 이성계가 탔던 말이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오유 그림으로 보는데도 잘생겨도 보통 잘생긴 게 아닌데요? 백마네 백마. 이성계가 갖고 있는 그 준마가 8마리가 있는데 8준마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성계 손자 세종 임금이 안견을 시켜서 8준마를 그림을 그리게 했는데 그거는 이제 임진왜란 때 전부 다 없어져 버려서 나중에 조선시대 때 사대부가 다시 이제 복원한 게 이제 지금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네. 그 8준마 중에 이제 제준마라고 응상백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서리가 내려서 연결된 듯한 네. 하얀 말이라고 하얀 해가지고 말이다. 응상백입니다. 네. 이성계가 이제 1388년에 압록강하고 위화도에서 네. 이제 회군하잖아요. 근데 그때가 장마철입니다. 네. 이성계가 가장 아꼈던 말은 유린천이라고 있는데요. 네. 예. 그 전쟁터에서 가장 많이 쓰고. 근데 위화도 회군할 때 전쟁터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장마철이니까 그 질병이 많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잘 버텨야 되고 편자를 하지 않고도 오랫동안 걸어 다녀야 되고 네. 지구력이 강해야 되고 네. 가장 적합한 말이 제주마다. 제주마예요. 다른 말들은 사실 위화도 회군할 때 이제 응상벽을 쓴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쓰지 않았나. 최고네요, 저 뭐 제주마. 그렇죠, 예. 정말. 네. 제주마 딱이네요. 그냥 네. 탐라 순력도에 보면 제주마에 대한 이제 내용이 크게 이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공마봉진이란 말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산장구마, 우도준마 이렇게 세 개가 이제 그 표시가 돼 있는데 공마봉진에 보면 얼마나 그 제주마가 다양한 용도로 쓰였냐면 말을 그때 433마리가 나와요. 제주마가 임금이 타는 어승마 정해가지고 조정에 받쳐주고. 그러니까 어승마는 최고 좋은 말을 그런 말을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장에서 좋은 말들은 다 골라 뽑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 후손들이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네, 안 나오잖아요. 안 그러면. 나오죠. 네. 제주에서는 어떤 술수를 썼냐면 일부러 가장 좋은 순말들 있잖아요. 네. 일부러 상처를 조금 내요. 아. 그래서 최종 선발할 때 말 아프다. 지금. 아픈 말 다친 말이니까 안 된다. 다쳤다. 빼가지고 이제 네. 좋은 말 생산할 수 있는 좋은 종말을 이용합니다. 그 생각을 하신 분들이 진짜 선구자시다. 그 어승마뿐만 아니고 또 임금님 생일 때 바치는 이제 탐일마가 있고요. 그다음에 매해마다 연말에 선발해서 보내는 이제 세공마라고 있는데 네. 그게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합니다. 오, 세공마. 세공마요. 예. 그럼 저 서울에 그 양재동 쪽에 세곡동 있는데 그게 같은 뜻인가요? 아니요, 그건 그건 아니고요. 다른가요? 예. 조선시대 때 같은 경우에는 말을 먹은 사람은 엄벌에 다스렸다는 평안도까지 제주도민이 평안도까지 이주했다는 금살도감을 설치해가지고 엄벌을 다스렸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또 조선시대는 이 제주도 같은 경우에 십소장이라는 목장이 말목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말을 초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키워서
조선시대 공납도 했고 조선시대 때 김만일이라는 말목장을 네네. 한 만여 두 정도 네. 키웠다가 그걸 계속 군마로 공급하다 보니까 인조 때 승정대부라는 그 종일품 지금의 제주 목사보다 더 높은 뱃슬이죠. 지금의 이야, 종 일품이면은 뭐 영의정 부총리급 정도 부총리급이죠. 네. 김만일 이 1등 공신, 헌마 공신은 우리 김대철 원장님의 이제 선조 되시겠는데요, 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김만일이 경주 김씨 제기도 7세 손이에요. 제주가 낳은 전설적인 목축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진짜 나라가 어려울 때 임진왜란 때나 정유재란 때나 정묘호란 때 네. 이때 나라의 말을 바칩니다. 그래서 헌마 공신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자랑스러우시겠습니다. 네, 선조가 이렇게 큰일 하셔서. 아, 제주마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말 매력에 빠지게 되는데 각자 나는 제주마가 이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쓰임새도 많고 지금도 정말 세계적인 말이다라고 어떤 면에 생각하시는지. 일단 저는 성격부터 굉장히 강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강인하다. 그다음에 질병에 굉장히 강한 점 네. 그리고 그러니까 차로 따지면 굉장히 내구성이 강한 차죠. 그러니까 어. 전쟁에는 굉장히 적합할 것 같아요. 작지만 강하다. 강하다. 네. 네. 관리하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관리하기 편하다. 일단 적게 먹어요. 저기. 그리고 사람이 핸들링하기 편합니다. 네. 그리고 고집은 좀 세지만 성격이 온순해서 데리고 다니기 편해요. 아니 온순하지 않다고 그러던데요? 아까? 고집은 세지만 사람 말을 잘 들으면 아, 누구보다 고집은 온순한 건 좀 세지. 맞습니다. 네. 성질은 온순합니다. 예, 기본적인 성품은 굉장히 온순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터에 데리고 다니기가 좀 편한 거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그 몽골이 전 세계를 지배했을 때 네. 제주도에 와서 네. 말을 160마리를 들어올 정도면 제주도가 말 키우기 최적의 조건이 아니었겠냐 네,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그래서 네. 하여튼 제주마가 네. 하여튼 제주를 대표하는 네. 축산업에 제주를 대표하는 그 말 품종으로 집중 육성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마는 제주의 이 좋은 목초와 좋은 환경에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자랐으니 얼마나 더 잘 컸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이 제주마의 진짜 고유의 혈통을 유지하려면 진짜 지원도 많이 받고 우리가 잘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잘 되고 있는 건가요? 1986년도에 제주마가 멸종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천연기념물 347호로 지정돼 가지고 현재 우리 원장님 계시는 축산생명연구원에서 제주마를 체계적인 혈통 관리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86년도에 347호 천연기념으로 지정된 이래 그 당시에는 70마리인데 지금 150마리입니다. 기본 마리수. 그래서 저희가 150마리 이상을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고유 유전 자원이잖아요. 그렇죠. 제주만 갖고 있는 다른 데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지정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정만 하면 되냐? 관리해야 되잖아요. 유지 관리해야죠. 관리하게 되면 이게 제주마인지 아닌지를 또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유전자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제주마를 이제 찾아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친자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15가지 항목을 분석하는데요. 이게 그 항목이 전부 다 맞아야 돼요. 유전적으로. 또 외모 심사도 합니다. 외모까지. 네. 외모는 앞, 뒤, 좌우 적합한 특징을 갖고 있는가. 제주마가 너무 크면 안 되잖아요. 제주마 기본 생김새가 있는데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제주마 등록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안건을 올려서 최종 합격이 돼야만이 제주마로 혈통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좋은 이렇게 제주마를 계속 유지하려면 좋은 마를 생산할 수 있는 시수마가 좀 필요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농가에서 이제 발전해온 제주마를 저희 연구원으로 갖고 오게 되면 무료로 무료로요? 네, 자연교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무료래도 시수마 중에 인기 있는 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렇죠. 잘생기거나 네. 뭐 이제 성적이 좀 좋았거나. 예, 시수마하고 교배해가지고 태어난 자마가 뭐 여기 와서 이제 경주해가지고 우승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시수마를 찾아서 다 몰려듭니다. 줄을 서요 그냥 그 시수마 교배 한번 하려고 그 암말들이. 그러다 보니까 짝짓기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인기 있는 말은 그렇게 해서
혹사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기쁨은 아니었네요. 혹사네요. 어떻게 예, 보면 또. 스태미나 네. 양식을 주면서 네. 체력 보강을 해줘야 되잖아요. 특별히 먹이는 거 있어요? 또 이렇게? 홍삼도 주고요. 홍삼도 주고, 그다음 꿀도 주고요. 꿀도 주고. 그다음 비타민제, 네. 미네랄제 수시로 줍니다. 수시로. 저희가 먹는 것보다 더 고급이에요. 예. 진짜 잘, 네, 이렇게 키워주시길, 네, 원장님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천년의 자산입니다. 우리 제주말을 또 관리하고 키워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 제주마가 미국 가서 이렇게 미국의 100대 영웅이 됐는데 사실 저희는 몰랐거든요. 이게 몰랐다는 거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실 레클리스에 대해서 저희도 잘 몰랐고 했지만 제주마 축제 제막식을 통해서 한미 미 해병 부사령관이 참석을 했고 또 해병대 사령관님도 참석을 했고 주한 미군 해병대 제이콥 로빈슨 부사령관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We stand here united in admiration for a truly extraordinary Marine. Although Staff Sergeant Reckless was not a big horse, like most Marines, she defied all expectations on the battlefield, a Marine who embodied courage, loyalty, and devotion to duty. 1, 2, 3. 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호국 영웅마 레클리스 동상이 지금 현재 제막식을 마쳤습니다. 네, 우리 영웅이 우리 앞에 모습을 보였습니다. The statue of Reckless is now right in 근데 자, 오늘 세 분 모시고 제주마에 대해서 공부하고 제주마에 대한 그 자랑스러운 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니까 더 뿌듯했던 것 같아요. 끝으로 세 분도 거기에 대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진짜 제주마를 보호하고 이렇게 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런 전문가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이게 역사부터 이제 모든 거를 다 같이 얘기할 수 있어서 되게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 가을에 말의 계절이죠. 예. 마리고장 제주에서 제주마의 후손인 한국 전쟁 영웅 레클리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고 제주마의 역사 문화에 대해서 뜻깊은 얘기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제주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사실 타시도하고는 달리 네. 제주는 말의 역사성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2014년도에 말산업특구 1호로 지정이 돼 있고 네, 그래서 제주마의 보존과 제주마에 대한 산업화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 말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다양한 시책을 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분 하여튼 우리 제주마 발전을 해서 또 더 좋은 말이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제주마, 네, 레클리스 미국의 100대 영웅에 들어간 참으로 자랑스러운 우리 제주마입니다. 정말 잊지 않도록 기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 더 좋은 이야기로 또 만나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네. 실제 크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똑같은 사이즈로. 그때 네. 자료에 보면 이게 한 410kg에 뭐 높이가 한 1m 40? 네. 돈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 많이 들어갔겠죠. 네. 뒤에 지금 진짜 전쟁 포화 속에 레클리스가 활동하고 또 미군들이 활동하는 모습 딱 담겨 있으니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